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수익성과 사업성 좋은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건축 방법, 또는 다중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등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려는 것은 수익과 경제적인 목적으로 짓는 것인데, 최근 상담과 설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나 고정관념, 자기 생각 등에 빠져 건축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오늘은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잘못된 정보나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아 제각각 나름대로의 정보와 지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보가 모든 일과 상황에 맞는지도 따져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의료 문제 등은 상황과 조건이 다양하며 또 건축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지역이나 위치, 대지 조건, 각자의 상황과 사정, 그리고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건축물의 용도나 그런 용도에 맞는 땅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가주택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근생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그 지역이나 위치, 그리고 대지 면적이나 도로관계, 또 그런 용도로 설계를 해보고 나온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게다가 또 자문해주는 부동산이나 어떤 업체에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자문을 구하는 사람도 설계를 하듯이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저 알아보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 자문을 하는 사람도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오늘 이야기는 건축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설계나 건축 전반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건축을 하는 데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만 수익성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로 지을 때 수익성 높게 설계되는지라는 것으로, 이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차 대수, 일조권, 대지 안의 공제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 대수에 있어서도 다세대나 다가구, 다중주택,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달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나 가구수에서 차이가 나고, 이런 건물의 종류에 따라 대지 안의 공제 기준이 다른데, 이는 바로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떤 건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수익성과 사업성에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축주들 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생각, 즉 고정관념으로 그저 상가 건물이나 근생과 투룸, 쓰리룸 등 다가구 주택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의 종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에 대하여 요즘 건축하는 이런 건물이나 또 설계하고 건축하기에 따라서는 일반 원룸이나 투, 쓰리룸 등의 평면이나 실내 구조가 거의 유사한데도 예전에 이러한 건물들이 벌집이나 불법으로 만들어져 화재 사건 등이 발생하였던 사례를 기억해서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려 하거나 그렇게 자문을 해주는 부동산이나 전문가들도 있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땅의 매입에 관한 것으로, 물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나 지침이 달라서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평면이나 실내 인테리어 등은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과 거의 유사하지만 세대에서 취사가 불가능하거나 면적, 창문 크기 등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 설계와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거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을 잘 알아봐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부동산이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기 전에 적어도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건축관련법 등을 파악해보고, 특히 주차장 계획 등을 비롯한 각층 평면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 가능한 면적 등을 위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라고 합니다마는, 하여간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라도 해본 후 이를 토대로 사업성까지 분석한 후에 땅의 매입을 결정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아예 그러한 절차는 생략한 채 그저 부동산 사무소의 자문이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땅을 매입하거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값만 해도 엄청난 데다 또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땅값에 엄청난 건축비까지 투자되는데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땅을 설계도 안 해보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설계가 수익성과 사업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바로 수익성과 사업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저 도로변에 있는 땅이라고 상가 건물로만 설계를 한다거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된 다가구 주택만으로 설계하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용으로 생각하거나 건축 후 매매 등 디벨로퍼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소요 주차 대수가 적어서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거나, 가구수가 많아진다면 임대수익이 높은 다중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등을 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그저 임대용이니까 상가 건물이나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설계자나 설계하기에 따라 건축 가능한 면적이 달라지고 배치나 평면,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투자되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까지도 설계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의 가변성과 융통성 등에 관한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시장성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대지에 어떤 용도의 건물이 임대나 매매, 분양 등에서 전망이 좋을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시기나 사회적 변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 당시로서는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쉐어하우스와 같은 소형주택이 유망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 마을이나 도시가 완전히 형성된 후에는 투룸이나 쓰리룸 등의 구조로 된 용도의 주택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설계를 할 때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건물의 구조 설계를 할 때 모든 벽을 내력벽으로만 설계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변벽은 벽돌조로 하거나 콘크리트 벽으로 하더라도 내력벽이 아닌 구조로 구조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는, 즉 가변성과 융통성 있는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이란 수십 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시장성이나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구조뿐만 아니라 평면 등 모든 점에 있어서 이러한 가변성과 융통성이 있는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은 상가주택 등의 건축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잘못된 정보나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것,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잘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땅의 매입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설계가 수익성과 사업성을 결정한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의 가변성과 융통성, 즉 전문가들도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가 좋다라고 하는 것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러한 생각은 설계나 건축을 하면서 수시로 느끼기도 하고, 또 사실 전문가들은 더더욱 고정관념이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것은 설계와 건축이란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것만 최고이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건축이란 부동산적인 성향이 강해서 경제나 사회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많은 생각과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모든 점은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건축주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